11월 4일 캐나다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연방 예산안인데요. 지금 오타와 정계는 뭐랄까 살얼음탄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냥 돈 문제, 재정 계획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현 정부의 운명이 걸렸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예산안 하나 때문에 캐나다의 조기 총선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좀 과장된 얘기 같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 복잡한 정치 상황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이 예산안이 왜 신임 투표라고 불리는지 그 개념부터 딱 잡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자유당 정부의 계획에 맞서는 야당들, 그러니까 보수당, 퀘벡블럭, NDP가 각각 뭘 요구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그 경로를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캐나다의 정치 구도를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집권당인 자유당은요, 소수 정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예산안처럼 아주 중요한 법안은 다른 야당 중에 적어도 한 군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신임 투표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이 예산안 표결을 그냥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보지 않아요. 이걸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는 거죠. 우리 이 정부를 계속 믿고 가도 될까?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안이 부결된다? 그럼 이건 의회가 우린 더 이상 이 정부 못 믿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정부는 물러나고 조기 총선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살벌하죠?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는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 여당 원내대표 입에서 야당 지지 얻는 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니까요. 이건 뭐 예산안 통과가 진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도대체 자유당 정부는 어떤 예산안을 내놓으려고 하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마크 카니 총리가 제시한 비전을 보면요, 야당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카니 총리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솔직합니다. 핵심은 희생과 시간, 딱 이 두 단어예요. 우리 경제를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뚝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좀 희생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을 좀 감수해달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해졌으니까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니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 그리고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똑똑한 인재들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계획들입니다. 자, 당연히 제1야당인 보수당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피에르 포알리에브르 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은 정부 계획에 정면으로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당의 시각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정부는 더 강력한 경제를 만들자, 이런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당은 무슨 소리냐? 지금 카니 총리가 돈을 물 쓰듯 해서 국민들만 죽어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당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금 깎아달라. 특히 농민들 힘들게 하는 비료나 농기계에 붙는 탄소세, 그거 없애라. 그리고 식품 가격에 숨어있는 꼼수 세금들도 해결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 빚 좀 그만 들리고 재정 적자를 딱 정해진 선 안에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라, 이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줄여라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바로 420억 달러. 재정 적자가 이 금액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에요. 이 선 넘으면 우린 협상 없어. 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죠. 자, 이제 또 다른 핵심 면수입니다.
바로 퀘벡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퀘벡 블록인데요. 이쪽은 아예 우리가 내건 조건은 절대 타협 불가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퀘벡 블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직설적입니다. 의회 복도에서 장관들 보내서 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당신들 요구를 검토해보죠. 라고 말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쇼하지 말고 우리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는 절대적이다. 이걸 안 들어주면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퀘벡 주민들의 실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 정부에 주는 보건지원금 늘려달라,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달라, 집 없는 사람들 빨리 집 지어줘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한테는 무이자 대출해줘라, 그리고 65세부터 75세 어르신들 연금도 올려달라. 전부 다 퀘벡 유권자들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 플레이어입니다. 자유당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볼 수 있는 신민주당 NDP인데요. 이쪽에서 꺼내든 카드는 상당한 투자라는 키워드입니다. NDP의 전략은 굉장히 영리해요. 이들은 조기 총선으로 가냐 마냐 하는 책임, 이걸 전부 카니 총리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총선 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카니 총리한테 달렸습니다. 적어도 야당 하나쯤은 설득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드는 건 총리 당신 몫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을 살짝 열어두는 아주 노련한 전략입니다. NDP는 보수당처럼 적자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정해서 요구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일자리, 의료, 그리고 주택, 이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유연한 전략이죠. 이렇게 원칙만 제시해놓고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이 정말 복잡한 방정식 앞에서 과연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야말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정치적 줄타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보수당은 돈 아껴라, 퀘벡 블록은 퀘벡에 더 달라, NDP는 복지에 더 써라,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요구들이 서로 완전히 부딪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DP 말대로 복지에 투자를 늘리면 보수당이 그어놓은 적자 상한선 420억 달러는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누구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등을 돌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결국 자유당은 조기 총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겠죠. 다른 당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건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지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분열된 정치 지형 속에서 타협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곧 다가올 11월 4일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게 될 겁니다.